쥐구멍도 뼈들 나르 있어. 정치유 삼등이라 관세를 마오. 깜깜한 쥐구멍도 볕들 날 있어. 인기라 돌고 돌아 있다가 없는 것. 앞으로 어찌 될지 누가 알겠소. 부정한 정치자들 뉴스 엎드려서. 김종대의 뉴스업 3월 26일 금요일 2부 시작합니다.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살펴볼까요? 전우진님, 정책 선거는 사라지고 이미지 추락에만 집중하는 선거네요. 그런데요, 진짜 이 네거티브 선거 빨리 포지티브하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죠? 5455님,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요즘 분위기가 너무 살벌해서 큰일이네요. 맞습니다. 이러면 설령 이긴다 한들 상처뿐인 영광, 이겨도 지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 후보자님들 잘 또 살펴보아야 할 지점입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준 아홉, 기분 아홉, 기운 아홉. 김종대의 뉴스 아홉. 4월 재보선 이제 2주가 채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각 후보들은 분초를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가장 바쁜 후보 중 한 분이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이 피곤하시죠? 괜찮습니다. 예, 목소리는 씩씩하신데요. 네. 오늘도 많은 현장 다니셨는데 서대문, 신촌, 마포, 홍대 쪽. 보니까 청년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현장에서 청년들 많이 만나셨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 네. 들으셨어요? 청년들이 자신들의 그 미래에 대해서 막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창업하고 싶다고 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창업을 하는 청년들에게는 19세부터 29세까지 네. 5천만 원 청년 출발 자산을 지원한다. 출발 자산. 네, 그래서 무이자로 그래서 네. 30세부터 40세까지 원금만 갚는 그런 것이다라고 설명드렸더니 굉장히들 좋아하셔요. 좋아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청년 일자리 문제 때문에 고민들이 많이 있으신데 네. 제가 청년 디지털 정책관이라는 그 공약을 했었거든요. 디지털 정책관. 네, 요즘 아날로그에서 이제 디지털로 바뀌면서 네. 그 전통시장의 어르신들 같은 분들은 이 디지털화를 좀 어려워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청년 매니저, 디지털 매니저를 보내드리면 그 청년 디지털 매니저가 있는 시장과 아닌 시장이 매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석구석에 필요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정책관은 5천 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예. 이거를 더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예. 제가 오늘 10,000명으로 이것을 좀 확대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아니, 10,000명으로 확대하는 건 그만큼 반응들이 뜨겁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어른들한테 이 청년들이 10,000명이 가가지고 디지털 전환을 옆에서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는 겁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예. 청년들이 어떤 고민이 많냐면요.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고민들이 많으세요. 주거 문제. 주거비 부담. 그렇죠.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월세 2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긴 한데 이게 네. 숫자가 많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좀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했습니다. 예. 네. 청년들이 호감을 느낄 만한 이야기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2030 세대들이 박영선 후보보다 오세훈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좀 높아요. 네. 후보 네. 단일화 이유는 더 그 격차가 벌어졌고요. 그 네.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청년이 박탈감을 느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값이 많이 올라서 거기에 대해서 좀 화가 많이 나 있고요. 네. 박탈감을 느끼면서 또 하나는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일자리가 줄어들고 하니까 네.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것이
있지 않나.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불만에 대한 표출이 박영선 후보 쪽으로 그러면 향했다는 얘기인데 마침 네. 또 말씀 중에 좀 논란이 된 게 20대는 과거 역사에 대해 경험한 수치가 낮다. 이게 말실수하신 겁니까? 그게 이제 제가 얘기를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예. 20대들이 우리가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걸 전한 이야기인데 예. 그 전한 이야기는 뒤는 싹둑 잘라버리고 예. 이제 제가 그렇게 말했다 뭐 이제 이렇게 지금 그게 유통이 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또 아니 그러면은 야당이 주어가 바뀐 거예요? 야당이 그걸 또 그렇게 공격하고 있고 근데 예. 이제 그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요. 예. 제가 만난 20대 중에 뭐 야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하는데 예. 우리는 전두환 독재 시대를 못 겪었기 때문에 처음엔 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허.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군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 예. 또 하나는 오세훈 후보가 무상급식을 우리가 어렸을 때 그렇게 차별화했는지 몰랐어요. 예.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그런 어떤 아이들을 차별화하면서 무상급식을 하자고 했던 후보더군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살펴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거를 제가 그렇게 그냥 축약을 해서 전달을 한 건데. 예. 그래서 저도 그러면 그 앞으로 전달을 제가 잘 하셔야죠. 그거를.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제가 그렇게 전달이 잘못돼서 이것이 섭섭했다면 제가 더 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말 한마디에 뭐 판이 뒤집히는 그 선거 네네, 아닙니까? 네네. 네. 그런데 전달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좀 알겠습니다. 이게 예. 왜곡됐고요. 특히 왜곡됐다. 야당에서는 요새 무슨 제가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누군가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 말을 이렇게 왜곡해갖고 아주 좀 악의적으로 포장하는 예.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선거 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다 대비하셔야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심합니다. 심하다. 네. 알겠습니다. 이 논란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어제 고3 수험생한테 코로나 백신 먼저 맞게 했다 하는 서울 선언 1호 발표하셨고요. 네, 오늘 네. 서울시 선언 2를 내놓으셨어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공시가격 인상률 10% 수준을 넘도록 하지 않도록 건의하겠다. 네, 네, 네. 예, 어떤 취지일까요? 이제 그동안에는 6억, 아파트 6억 기준의 재산세를 줄여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아파트 값이 좀 많이 올라서 예. 9억 수준까지는 그래도 우리 서민들이 좀 그 세금 부담을 덜 느끼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정책은 저는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너무 갑자기 오르는 현상 이런 것들을 아파트 9억 원 정도까지는 10% 선에서 묶어야 그래야 이 주민들이 예측이 가능하니까 세부담이 네,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 않나 예. 이런 생각에서 제가 민주당에 적극 건의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원래 정부가 다 대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공시지가 6억 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를 이미 감면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미 감면했습니다. 예, 네. 공동주택 92%가 세금이 줄어든다 이랬는데 뭐 굳이 이런 대책이 필요할까요? 그런데 또 이제 그 6억에서 9억 사이에 있으신 분들이 예. 집 한 채 갖고 있는데 이게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서 예. 부담을 느끼시는 층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요것은 좀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 더 우리 서민들의 그런 네. 가계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선거운동 지금 뭐 시작 초반입니다만은 좀 많이 열세라는 거 이렇게 체감하고 계세요? 현장에 오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현장에 오면은 그런 것을 잘 못 느끼고 있어요. 아니 뭐 그래서 보고 싶은 것만 네. 보니까 그러신 거 아니에요? 글쎄 말입니다. 저기 지지율을 매일 따박따박 2%씩 올리겠다. 그래서 따라잡겠다. 이래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구체적 방안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도 제가 이제 녹색 어머니회하고 같이 하루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의 교통 지킴이 역할을 하면서
녹색 어머니회로부터 우리가 돌봄에 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더 서울시가 확대된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네. 그분들이 저를 지지하는 이유는 제가 1:1 맞춤형 보육을 해결하겠다. 네. 이렇게 이제 공약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네. 특히 이제 요즘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절반은 학교에 가고 절반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아이들을 어머니들이 그냥 나가야 될 일이 있거나 아니면 예. 직장맘 같은 경우는 그냥 혼자 두고 나간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이 보육 문제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예. 저한테 이제 그런 지지를 보내주시는 계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예를 들면 뭐 세무사회라든가 변리사회라든가 이제 그런 그동안에 이제 많이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전문 직종이지만 예. 약자로서 하고 싶은 일들을 많이 못했던 그런 직종들, 노무사회라든지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한 그 타겟 공약들을 제가 계속해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 예. 또 서울 선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추진하고 있었던 정책 가운데 개선해야 될 점이 있는 것들 예. 아니면 좀 성찰해야 되는 그 정책들이 있는 것들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하루에 하나씩. 예. 그래서 공약에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공약에서 앞서고 있다. 네. 예. 네. 많이 끌어모으고 있다. 이 공약의 힘으로 이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정책 선거가 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책 비교에서는 이미 그 정책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하면서 약 2년간 이분들하고 거의 뒹굴면서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을 가장 잘 이해하는 후보이고 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공약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하. 저한테 오늘도 이제 그 홍대 앞에서 네. 자영업 하시는 분이 후보님 공약을 보면 저희 마음을 너무 잘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다. 네. 아이고 뭐 네. 목소리는 굉장히 좋으신데. 예, 왜냐하면 그러면은 상대방 후보를 보면은요. 네. 아이들 차별하고요. 네. 또 장애인 차별하고요. 또 부잣집 아이와 부잣집 아이들은 자제라고 얘기하고 가난한 집 아이는 아이입니다. 예. 이런 어떤 사고방식을 가진 어떤 그 낡은 행정가, 그다음에 실패한 시장, 예. 이런 것들을 꼼꼼히 다 짚어보시면 서울 시민들이 과연 예. 이번에 새로 뽑아야 되는 서울시장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결정을 하실 수 있을 거다 생각하고. 그 방금 말씀 중에 네. 장애인 차별이란 표현을 쓰셨는데요. 네. 그것은 어떤 근거로 말씀하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 강서에 있는 그 장애인 시설 학교 문제에 관해서 예. 플랜카드를 잘못 붙였다가 그거를 떼는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네, 네.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파악을 예. 못하셨어요? 제가 그 내용을 그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 지금 이제 저도 그 내용을 이제 어울림 플라자. 예. 어울림 플라자 재건축 전면 재검토 공약과 관련해서 예. 이것은 그러니까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지금 강하게 예. 그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노컷 뉴스에서 썼는데요. 그렇군요. 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서울 시민을 차별하는 후보. 예. 과연 서울 시민이 좋아할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 기사가 지금 노컷 뉴스에 검색을 네. 해보니까 아주 큼지막하게 떠 있습니다. 그 청취자분들 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그 상대방 오세훈 후보는 박영선 후보에게 오히려 실정과 무능의 대명사인 문재인 아바타다 이러면서 막 받아치고 있어요.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첫째, 네. 문재인 정부. 작년에 OECD 국가 가운데 경제 성장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것을 무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또 K 방역이라는 새로운 그 자부심을 국민들한테 심어준 정부잖아요.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오세훈 후보가 하는 이 막말 정치, 예. 막말 선거 더 이상 정말 안 했으면 좋겠고요. 예. 저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일자리를 5만 개 이상 만들었다는 성과를 갖고 있고요. 예.
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벤처 투자가 4조 3천억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네. 또 창업 숫자도 최고치를 찍었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러한 어떤 그 통계 수치로서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너무나 심각하게 저는 이 막말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니 그런데 지금 잘한 어떤 밝은 측면은 얘기하셨지만 지금 그런 어떤 공격이 나오는 이유는 부동산 문제라든가 그 예, 부분은 LH 저는 사태라든가 저희가 좀 더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더 그러니까 성찰해야 문재인 한다. 정부가 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놓친 부분이 뭐냐면요. 네. 1인 가구가 급증하는 데 따른 그 주택 공급이 여기를 못 쫓아갔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깊이 성찰해야 된다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얼마 전 한 인터뷰에서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필요하면 만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관련해서 네. 혹시 진행되는 사항 있으십니까? 저는 그 피해 여성에게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피해 여성을 만나고 싶은데요. 예. 또 피해 여성이 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또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피해 여성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지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네.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어요. 네. 고 박원순 전 시장을 두둔하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SNS가 계속 문제였습니다. 이 뉴스는 아주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박 후보께서 자제를 당부하셨거든요. 그런데 한번 예. 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이 오늘 아침 뉴스쇼에 나와가지고 임 전 실장의 SNS는 민주당 샤이 지지자들까지 결집시켜 선거를 하려는 고도의 전략이다. 이거는 대선판까지 보고 한 말 같다. 이렇게 해석하네요. 후보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까지 제가 해석하고 해설하고 그러고 싶지는 않고요. 저는 네. 그냥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피해 여성에게 상처가 되는 어떤 행동도 지금은 할 때가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그 말씀은 임 전 실장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그 여성이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이런 SNS는 좀 자제해달라는 이야기시죠?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세훈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을 중증 치매 환자라고 다시 언급해서 논란인데 사실 재차 언급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저는 그 중증 치매 환자들에 대한 비하 발언이고요. 네. 그다음에 적어도 서울시장이 다시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입에서는 나와서는 안 되는 이야기죠. 네.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공격도 저는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게 막말을 일삼는 후보가 서울 시민에게 저는 예. 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겠습니까? 음. 과거에 시장할 때도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많은 상처를 줬던 시장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연 그런 막말하는 후보가 시장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남은 선거운동 기간 선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였습니다.